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 리포터 6기 임혜윤입니다. 일본 문화원 리포터 3기 출신이자 그리고 도쿄의 시간 기록자들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님이십니다. 작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원 리포터 3기로 활동을 했고요. 최근에 일본의 도쿄의 시간 기록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재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한 15년째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잡지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영화 잡지, 그리고 여행 잡지, 그리고 패션지, 마지막에는 여성 패션지까지 잡지 기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5년 정도 이제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쿄 시간 기록자들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번역서를 작업하기도 했고, 근래에는 이제 집콕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집콕 생활이 5년째더라고요. 그래서 집콕 생활에 대한 에세이가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나온 도쿄의 시간 기록자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쿄의 젊은 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인이라고 하면 왜 되게 공방에 틀어박혀서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는 나이 지긋한 분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름의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단순히 어제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만들어가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근래 뉴스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재밌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보시면은 예전에 무슨 가령 전통적인 무슨 문양을 그리는 사람도 등장하지만, 단순히 문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거나 혹은 여자 스시장인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스시에 여자가 없다는 걸 이번에 새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자 스시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 백일을 갖춰 입은 남자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작업하면서 알게 됐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자기의 생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진 책이네요. 저도 이 인터뷰를, 정재혁 작가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 굉장히 도쿄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이 뜨거우신 분이어서 이 책을 왜 쓰셨구나 정말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앞부분이랑 겹칠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책을 쓰기로 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딱 단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딱 뉴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 마스터 대회에서 최연소 수상자가 탄생했다라는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재밌다라는 느낌뿐이었는데, 그러니까 구두 닦기 대회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놀라웠고, 실제 그게 10몇 년이 됐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구두 닦기라고 하면 약간 촌스러우니까 슈 샤이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24살인가 5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놀라웠는데, 그 사람 말을 보면 지금 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정말 수트로 갇혀 있고 머리를 포마드로 곱게 발라서 다 뭔가 단장을 한 다음에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쿄는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하는데 누구도 사실 눈길도 주지 않는 일을 이렇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선했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찾아봤더니 실은 엄청 많이 있었고, 나름의 되게 자기만의 리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계기로 이렇게 책까지 쓰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보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정재혁 씨의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느꼈으면 하는 점이나 뭔가 얻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얻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14명의 장인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도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도쿄의 장인을 취재해서 그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어떤 책을 쓸까에 대한 이제 편집자분과 상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만, 당시의 장인들을 모아서 취재를 해서 책을 만드는 생각 하나도 없었고, 다만 지금의 도쿄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연호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올림픽을 준비하다, 물론 불발이 됐지만 1년 미뤄졌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지구촌 대축제를 준비하는 도시의 그 흥분, 설렘 같은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새로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고, 동시에 많은 것들이 오래돼서 재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인데, 오래된 것들이 다 허물어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끌어내는, 그
분명히 도쿄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해서 그런 흐름을 쫓다가 장인을 만난 셈이에요. 사실 그 도쿄를 쫓아다니다가 그중에 장인을 우연히 만난 셈이어서 저에게도 사실 이 책이 이 도쿄의 시각 기록자들이 됐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약간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명의 장인들의 생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저는 느끼지만 그에 더해서 좀 부감으로 약간 이 14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도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도쿄의 이야기라도 읽어주시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작년에 도쿄에서 교환 유학생을 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못 가게 된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독자분들로 하여금 그 장인분들의 얘기를 접하면서 도쿄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장인들이 이번 준비하면서 불면증이 되게 심하게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취재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예상 밖으로 환대를 받았고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뭔가 복잡하잖아요. 뭐 양국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의외로 실제로는 되게 간단한 걸 수 있겠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사람인 거고 비록 14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여기에서 사람을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냥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본의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면 정말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면 그 배우만 좋아했을 때 거기서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느끼고 무언가 이제 지금 리포터를 하시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신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만나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 않아지는데 그 못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그게 되게 새로움이라고 느끼거든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그냥 새로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그냥 좀 가볍게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가볍게 그냥 바라보고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냥 조금 느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종종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